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ERP 이론과 실습을 맡은 김인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오프라인으로 좀 해서 실습이 있기 때문에 강의했으면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 우리가 조금 그 만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제 수업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수업 방법은 이제 강의와 발표와 토론 그리고 실습, 협동 학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그 이론 수업을 중간고사 전까지는 쭉 진행을 하고요. 이론 수업 이후에 해가지고 상황 보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ERP 그 뭐지? 정보관리사 시험이 있잖아요. 그걸 준비한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지금 ERP 그 정보관리사에는 4개의 모듈이 있잖아요. 뭐냐면 인사, 회계, 그리고 생산 물류 4개의 모듈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일단 실습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이론과 또 사용하는 ERP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 그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해서 뭐 이런 유형으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뭐, 자, 코로나가 안정돼서 실습을 했으면 가장 좋은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평가 방법은 이제 중간고사 30점, 30%죠. 기말고사 그렇고 출석이 20점이에요. 이제 과제 발표가 뭐 10점, 기타 학습 태도 등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하면서 과제 부분은 아마 쭉그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제는 많이 안 내고요. 레포트식으로 해서 뭐 한 번, 한두 번 정도 할 거고 아마 발표가 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글쎄 봐서 지금 이런 학습 방법과 이제 줌을 이용해 가지고서 같이 토론하는 방법도 아주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수업 방식이 변경될 때는 일단 여러분한테 먼저 공지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태도는 일단 그 뭐라 그럴까요?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점수를 갖다 이제 깔고 가는 걸로 하지만 어찌됐든 그 날짜를 이제 뭐 과제 날짜가 지정돼 있는데 그 날짜까지 뭐 내지 않았다, 뭐 지각을 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가지고 조금씩 그 적용을 시킬 예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은 우리가 보면 ERP가 뭔지, ERP를 왜 써야 되는지 해가지고서 그 부분을 이제 우선 하고 어쨌든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산화되어 있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쪽에 이제 그 파트에 앉아가지고 일을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다 스스로 조작을 해야 되고 스스로 이제 거기에 대한 개념을 알고서 일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취업하기 전에 이렇게 조직에서 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그 어찌됐든 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하면서 취업하기 전에 우리는 ERP 이런 거 공부를 했어요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의 레퍼런스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별 학습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15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ERP의 개념 정의 일단 뭐 첫 시간이 되겠죠. 오늘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강의에 대한 전체 내용을 얘기하고 ERP의 개념 정의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갈 거예요. 그리고서 ERP를 갖다가 구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표준화된 룰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얘를 규칙성에 맞게끔 가져가서 만들고 얘로 하여금 평가도 할 수 있겠고 또 이걸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게끔 그런 룰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면은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노베이션이라는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즉 이거는 ERP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을 하고 이게 순서가 어떻게 가요 하는 것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 순서를 정의를 해가지고 가게 되면 그 R&R, 즉 내 역할과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서 일률적으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BPR은 우리가 얘기하는 컨설팅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ERP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근데 ERP를 구축하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할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그 프로젝트를 관리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처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요. 뭐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돼요 하는 것들을 쭉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단계별로 보면은 한 레벨의 단계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산출물이 있어요. 그 산출물을 정리를 하고 산출물의 적정성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레벨로 가고 하는 부분들이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서 다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관리를 할 때 투입되는 자원을 갖다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주어진 일정과 비용에 맞게끔 해서 그 최상의 품질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건데요. 중간고사는 레포트를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시험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레포트보다는 시험을 보는 게 수월해서 이거는 시험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대면으로 할 건지 상황을 보고서 판단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 ERP를 세팅을 해야 돼요. 시스템 쓰려고 그러면 세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설치 파일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하는데도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ERP를 쓰려고 그러면 우리 컴퓨터가 데스크탑이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윈도우 10에 뭐 하드는 몇 기가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최소 사양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든지 확인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이제 게임을 막 인스톨 하잖아요. 내 PC에다가 지금 뭐 이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서 클라우드에서 끌어다 놓고 막 하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CD를 갖다 내 PC에다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서 이제 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한 최소의 스펙이 어떤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 가지고서 이제 그 세팅하는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쭉 화면이 깔리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프로그램 깔면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 그걸 구동하기 위해서 마스터 파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스터 파일이 뭡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게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 어? 김인규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사는 데가 어디고 주민등록번호가 뭐고 해가지고서 그 어떤 사람의 쭉 대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력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음,
상품이 있어. 상품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핸드폰 얘기합시다. 이 핸드폰은 모델명이 뭐야? 뭐 갤럭시 20이야? 그러면 얘는 뭐지? 어떤 컬러고 얘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관리하는데 얘는 물이 건조한 환경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쭉 해가지고서 얘에 대한 그 관리의 방법에 대한 걸 쭉 만들어 가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상품 마스터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가 또 이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 속성에 대한 거를 쭉 넣어주게 되면 나중에라도 얘는 이 환경에 맞지 않을 해가지고서 그 일단 우리가 작업할 때 되게 편하게 되죠. 편하게 되고 이 얘를 갖다가 최적화된 모습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ERP의 그 정보관리사 시험 과목은 회계, 인사, 생산, 물류예요. 하지만 ERP에 실제로 전체적으로 올라가 있는 모듈,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하나만의 모듈을 보게 되면 구매 관리, 생산 관리, 영업 관리, 무역 회계 관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실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처음에도 말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뭐 이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움직이는 것들, ERP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하는 부분들도 이제 좀 보여주겠지만 또 하나,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서 뭐 TV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해가지고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우리 이제 15주차에는 기말고사를 보고서 우리 수업이 이제 이번 학 수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게 ERP라는 부분이 생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들 이제 학습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ERP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니즈를 저한테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된 부분으로 해서 이번 학기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냥 이론만 쭉 던져놓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공부 안 해. 맞죠? 그래서 뭐라도 하나라도 얻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 우리 실습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인원이 현재 지금 보니까는 14명이 지금 수업을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해가지고서 학교에다가 이제 뭐 실습에 대한 부분 얘기해가지고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학기에는 어찌됐든 우리 좀 얼굴을 보고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았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대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ERP 이론과 실습에 대한 이제 어떤 강의에 대한 내용은 이제 일단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어,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해서 우리 이제 ERP의 개념 정의 이 부분을 갖다 이제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막 ERP 했는데 도대체 ERP에 이게 그냥 회사에서 쓴대 이게 아니라 이제 ERP 하면 뭐 전사적 사원 관리, 뭐 관리, 자원 관리 해가지고서 막 이제 생소하지 않게끔
아무래도 이제 수학습하는 걸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사적 정보 시스템 ERP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어쨌든 이 지금 수업에 사용되는 이 템플릿은 전부 이 클래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수시로 보고 필요하면 받아가 가지고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목차는 전사적 정보 시스템의 개념, 그리고 ERP 시스템 구축 전략, 또 확장형 ERP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ERP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ERP가 확장된 개념으로 가고 있어요. 하는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사적 정보 시스템의 개념, ERP. ERP가 뭘까요? ERP는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즉, 그 기업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제조기업과 유통기업 이렇게 크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제조기업이든 유통기업이든 ERP를 갖다가 구성을 할 때는 내가 필요한 모듈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생산 빼면 돼.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물류, 재무, 회계, 영업, 판매, 구매, 인사관리. 이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요. 생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 ERP가 원래 생겨나게 된 게 뭐냐면 생산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좀 더 관리를 그, 타이트하게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즉 원가 관리를 위해 생겨난 게 사실은 ERP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회계 재무 부분들은 다 ERP를 활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그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서 인터페이스에서 가는 모습들도 다종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통의 하나의 ERP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생산, 물류, 뭐 재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중소기업형에서는 보게 되면 ERP는 그냥 회계 재무 쪽에만 돼 있고 나머지 영업, 판매 이런 구매도 같이 여기에 이제 딸려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있고 하는데 보면 물류 같은 경우 뭐에는 이제 따로 뭐 창고 관리 시스템, 물류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그 환경, 그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ERP는 업무가 복잡해지고 관리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실은 어, 그 우리 대표님들이나 뭐 사장님들은 그 매출 규모가 작을 때 이때는 눈으로 다 보여요. 오늘 얼마 팔았고 얼마 원가가 얼마 들었고 뭐 트럭에 몇 대 움직이고 다 보여요. 근데 점점 매출이 커지면 100억, 200억, 1000억이 커지게 되면 일단 종업원 수도 많아지잖아요. 종업원 수가 관리가 안 돼. 인력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무슨 업무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웃기는 거죠. 근데 도대체 우리가 뭐 매출이 1000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원가를 보니까 뭐 700억이래, 800억이래. 근데 그게 맞아? 하면서 점점 관리의 필요성이 느껴지면서 ERP가 훅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전사적 자원 관리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직원이 100명이 맞는 거야? 50명 가져가면 안 돼? 아니,
120명이 할 일을 100명이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다양한 고민을 하게 돼서 적정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로 하겠구나 해가지고서 ERP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즉 그거예요. 전사적 통합 시스템이 구성한다. 그리고 전체 업무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들. 이런 지원 기능이 업무적 분산과 통합 지원, 조직적 분산과 통합 지원, 지역적 분산 통합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아니, 내가 관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다가 내가 그 도움을 협조를 요청을 해야 돼. 근데 이것 또한 여의치가 않아. 그렇다면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한눈에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서 이런 시스템이 도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유명 컨설팅사하고 뭐 어떤 가트너 그룹이라는 컨설팅사와 또 잡지도 같이 만들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도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있어요. 가트너는 보면 조화롭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 또 그 위클리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생산 자재 영업이 설계된 기업 전 부분에 걸친 인력과 자금을 경영 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재구축한다. 즉 아빠도 얘기했지만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한다고 그랬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노베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최적화된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서 쭉 정리를 해요. 표준화시켜 정리를 해가지고서 우리는 이걸 리소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소스를 어떻게 배치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것이 가장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 IT 기술을 이용해서 수주에서 출하까지의 공급 체계와 관리회계, 재무회계, 인사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업무를 전환 종합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ERP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는 겁니다. 뭐 물류관리 시스템이나 무슨 무역관리 시스템이나 보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의 그 기능에 특정돼서 가져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ERP는 뭐예요? 전체적인 그 하나하나의 모듈을 관리하는 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통합 업무 정보 시스템을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 데이터를 표준화하죠. 데이터의 흐름이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데이터로 쭉 만들어 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가 있어. 한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사실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악입니다. 이 비정형 데이터를 지금은 이제 반란해서 이건 비정형이에요, 이건 정형이에요 하는 것들, 정형 데이터가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AI를 활용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에서는 이 데이터 수집 모델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지금 우리 ERP에서는 분명히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든 업무를 진행을 합니다.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정형화된 데이터를 전환을 시켜 가지고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자, 선진화된 표준 프로세스의 도입. 이 선진화된 표준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뭐가 선진화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게 뭐냐면 벤치마킹이라는 걸 합니다. 다른 회사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조사를 했다는 뭐예요? 우리는 이 회사보다 이 회사와 비슷하게 가거나 아니면 더 앞선 거를 도입을 해서 작업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리성을 증대한다. 그리고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개발 기능을 안촉한다. 즉 뭐냐면 파라미터 값이라는 게
참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그냥 어떤 값에서는 일정한 값을 지니고 있다. 근데 조건을 변화시키면 다른 값이, 다른 값을 가져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일정하게, 뭐라 그럴까. 근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명령어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동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세부적인 동작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숫자나 문자가 파라미터 값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equal라는 그 작업을 진행을 할 때는 a라는 파라미터 값을 갖고 가는데 equal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적인 equal가 있고 반품 equal가 있고 또 하자로 해서 이과가 있어요. 하자 외에 다른 유형의 이과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찌든 정상적인 이과는 파라미터 값 A를 갖는데 이과 유형이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A-, A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뀌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방형 개발 환경과 응용 체계. 요즘 그 개방형으로 해가지고서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권한만 가지면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그러니까 늘 항상 보면 내부에서 내부의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외부에서도 내부 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거죠. 자, 모듈화된 구성으로 모듈 선택적 사용을 사용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냐면 생산, 회계, 물류, 영업, 구매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회사의 성격을 볼 땐 생산이 없다? 그럼 생산 빼고 해도 되고, 우리 물류는 따로 해서 가져가겠다? 그럼 물류 빼도 되고 해가지고서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고 경제 기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프로세스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ABC 프로세스를 갖고 가고 싶은데 해서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대표가 ACB로 해. 하면 그 결정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비정형 업무를 지원하는 그룹웨어의 연동. 그룹웨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전자메일, 또 우리가 결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룹웨어와 게시판, 이것들 그룹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비정형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대응을 위한 물리적 공간의 극복. 이게 글로벌 대응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도 국제화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전체적 회계 기준이 글로벌 회계 기준을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다가 우리가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해외 법인을 운영하고 할 때는 해외에서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외 이제 그 사업을 진출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 회사의 신용도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로벌 ERP 회계 기준을 가지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셉에 맞춰가지고 전부 모든 게 지금 다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셉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스템과의 연계. 이거는 뭐냐면 전자상거래는 사실 ERP 내에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ERP랑 연결이 돼 가지고서 재고 상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 재고 상황이라든가 판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연동돼 가지고서 매출이라든가 그 재고 운영 상태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ERP의 기능적 특징입니다. ERP는 이제 범용 시스템과 통합 업무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냐, 통합 데이터베이스냐, 표준 온 프로세스 해가 쭉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래서 기능적 특징을 보게 되면 범용 시스템이다. 우리가 볼 때 특정 회사나 특정 업종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업무에 적용 가능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PR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 범용적인 거 갖다 놓고서 앉아놓고 보면 우리 회사 특징을 살릴 수가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그 회사가 그 어떤 굳이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막 이렇다 그러면 이 범용 시스템의 사상에 맞춰서 우리의 조직을 바꿔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뭐 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우리도 우리 몸에 맞게끔 피팅 작업을 시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주면 도입을 했는데 우리 표준화된 시스템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면 범용 시스템에 만들어져 있는 사상을 그대로 우리 조직에다가 앉힌다. 1번. 2번은 뭐냐? 우리가 그래도 매출이 있고 규모가 있어. 그리고 우리 나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랑 이런 게 있어. 그러면 BPR을 통해 가지고서 이 ERP 시스템을 변화를 시키는 거죠. 쫓아가느냐, 변화시키느냐, 이겁니다. 자, 제조업의 생산 형태가 단순 반복적인 연속 생산 및 프로젝트형 개발 생산 이르기까지 모두 지원한다. 뭐야, 다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죠. 자, ERP 시스템은 제조업종을 지향하지 않고 회계, 인사, 물류, 유통, 특화된 변화, 특화된 부분 쭉 해서 금융, 공급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뭐에 맞게 피팅을 할 거야. 즉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합 업무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와 정보를 조직의 목적에 맞도록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관리, 가장 큰 특징 하나, 내부 기업의 생산 뭐 쭉 가가지고 기능 내부의 모든 직무와 가업이 연관된다. 이게 뭐예요? 직무와 가업이 연관된다는 게 뭐냐면 이 기준을 가지고 평가의 모델로 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그 뒤에 가면 평가에 대한 KPI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평적 프로세스 중심의 통합은 업무 및 데이터의 중복을 막고 오류와 저항을 제거한다. 이 수평적 프로세스라는 게 옛날에는 조직을 보게 되면 왜 괜히 보이지 않는 이렇게 계층 구조가 생기잖아요. 물류부서는 영업의 아래야. 뭐 영업 기획이 제일 위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실제로 이거 뭐냐면 부서는 다 똑같아요. 하는 업무에 대한 아레날만 다 틀려. 다 똑같아.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되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공유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전에는 영업실은 영업에서만 알고 있고 막 서로 이제 공유를 안 해. 근데 대신에 이게 이제 수평적 시스템으로 가가지고 서로 이제 시스템을 해가지고 정보가 쫙 물려간다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영업에서는 물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기획에서는 얼마나 재고가 있는지 영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이런 부분 다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옛날에는 회의하면서 뭐 알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서로가 ERP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처리가 된다. 모든 데이터 실시간 처리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프로세스가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걸 다 데이터에서 올라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통합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다 엮여 있죠? 자, 회사의 모든 업무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필요로 한다. 원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게 저장 관리함과 동시에 기업 내 각 부문에서 필요한 정보를 통합하여 전 업무에서 공유한다.
그렇죠? 작업의 간소함 및 정보의 재사용도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인다. 맞습니다. 자, 다음 표준 업무 프로세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BPR을 통해 가지고서 업무 프로세스를 갖다가 혁신해 가지고 그 시스템에다 녹여 넣는다. 이렇게. ERP 시스템은 첨단 경영기법을 연구하고 세계 초인류 기업의 선진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프로세스를 구성하기 때문에 ERP에도 구현된 자체가 세계적인 표준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ERP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연구라고 했겠어요. 사실은 이 ERP 부분들이 대부분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각종 선진화된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연구하고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들입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로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최적화된 프로세스 도입을 향해 통해서 기업체들은 별도의 투자업체 자동으로 BPR을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냥 범용 시스템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상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자동적으로 세계 표준의 뭐 프로세스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선진국에 있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의 선진 저쪽 산업을 갖다가 구성하는 업체는 맞지가 않겠죠. 나름대로의 칼라가 있고 나름대로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1, 2 업체가 가져가는 ERP의 모습은 물론 베스트 프랙티스가 될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그거는 세계 1, 2의 기업체적이고 레벨 따라 다 틀리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범용화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받아들일 때도 뭔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룹이와 연동할 수가 있다. 전자메일, 전자게시판 같은 기본 기능 외에 전자회의, 전자결제 등은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실현시키면서 워크플로우 개념은 자동화 표준을 지향하고 업무 간의 연계성, 정보 시스템과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ERP 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이 됩니다. 이 워크플로우라는 개념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플로우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한을 했다 하게 되면 결제가 어떻게 돼요? 그냥 쭉 결제판 들고서 오프라인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자결제를 하게 되면 전자결제에 기한자가 기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관련 부서 참고할 사람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거기다 보고 또 하나 뭐냐면 거기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리마크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달게 돼 있어요. 뭐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해서 승인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 해가지고 쭉 올리게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ERP에서는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가지고 가는 것들입니다. 전자메일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일단 ERP와 떨어져 가지고서 하나의 모듈로 이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전자메일도 뭐냐면 ERP에서의 어떤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들어오게 되면 같이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흐름은 워크플로우라는 흐름은 ERP 전체적인 프로세스와 ERP의 활용에 대해서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룹웨어 연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개발.
개발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ERP 시스템은 패키지 개발 시에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해 가지고 대부분의 거래 내용을 거의 포함시켜 놓고 갑니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 기업들에도 적용 가능하게 다른 다양한 기업에도 이 기능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 값, 즉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입고는 A라고 이제 정하게 되면 그 나머지 반품에다가 뭐 하는 걸 파라미터 값을 따로따로 또 하나씩 넣게 돼, 있는 값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웹 지원 기능. ERP 패키지의 모든 모듈은 웹에서 접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즉 얘기했죠. 해외 출장에도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서 자기 회사 ERP야. 이게 즉 뭐냐면 개방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포털에 대한 기능도 이 안에는 없지만 인터페이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털을 얘기하게 되면 일방향으로 일정 방향으로 해서만 움직이는 게 있고 양방향으로 해가지고 대화 형식으로 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EIS는 뭐냐면 간부들 우리 이제 중요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익세큐티브 인포메이션 시스템인데요. 경영자들이 수시로 경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영자들이 부하직원한테 요청할 필요 없이 EIS 통해서 순식간에 원하는 정보를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그날그날의 일보라든가 월보, 주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것 갖다가 뭐 연간 뭐 데이터가 어떻다는 걸 내가 원하는 정보를 외부에서도 내가 회의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찾아보고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보안과 관련해서는 뭐냐면 권한 관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 어떤 직급에 따라 가지고서 볼 수 있고 보지 못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EDI와의 연계. 기업 내 모든 활동은 기업 내뿐만 아니라 외부 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야 돼요. 즉 뭐냐면 수출입 기업들은 뭐예요? 세관, 또 은행 이런 부분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걸 뭘로 합니까? 요즘 EDI로 합니다. EDI로 해서 일렉트로닉스 다큐먼트 인터체인지 해가지고서 전자적 문서 교환해서 EDI로 해가지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EDI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기록으로 채서 남아서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걔를 형식에 맞춰가 다 출력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표준화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EDI가 있음으로 해가지고서 많은 인터페이스 업무, 즉 사람들이 은행에 가고 세관을 가고 해가지고 했던 업무들이 줄어들었죠. 굉장히 시간이 빨라지고 정확해지고 한 내용들입니다. 자, 사용자 편의성이 있다. 즉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 그냥 마우스로 아이콘이야. 즉 뭐냐면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직관적으로 이걸 보면 이거는 이거야 해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화장실 표시, 목 표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 직관적으로 여기 뭐야 할 수 있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게 옛날 도스 화면이에요. 이것도 뭐 도스 화면 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 GUI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윈도우나 뭐 해가지고 딱 보게 되면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메뉴가 있고 여기에 뭐 기능들 뭐 해가지고 들어와 있고 어디다 뭐 입력하세요, 뭐 클릭하세요 하는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편의성이 확보가 되어 있다. 개방형 시스템이다. 즉 컴퓨터의 각종 장치들과 용량의 운영체가 어플리케이션 상관없이 호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API 밖에 있는 자연적으로 해가지고 뭐 밖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끌어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떠한 운영체제나 데이터베이스 무리 없이 작동하는 시스템 확장의 다른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나는 그냥 ERP 해가지고 거기 하나만 안에서만 움직일 거야? 아니죠. 왜냐하면 각종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고객과의 관계, 공공기관과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서로 상호 간에 인터페이스 한다는 게 뭐예요?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개방형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글로벌화에 대응을 한다. ERP 시스템은 어떤 특정 국가, 특정 기업이 아니라 각 산업별로 해서 모범적인 업무 프로세스, 아까 얘기했죠. 글로벌한 베스트 플랙티스를 만들어 놨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환경에 맞게끔 뭔가 수정작업이라는 부분들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